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에드포스트 최소 승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드포스트 신청을 하시면서 승인 거부가 나는 것을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뢰성 있는 카더라 통신의 내용과도 비교해드리고 정말 에드포스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추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드포스트 승인을 받은 최소 기준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나름 정확한 카더라 통신을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개설 90일 이상, 포스팅 개수 50개 이상, 일평균 방문자 수 100명 이상입니다. 카더라 통신에도 A급과 B급이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A급 이상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본인이 여러가지 내용을 공부하고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건 A급, B급, 그 이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에드포스트 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받은 최소 기준으로 에드포스트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블로그는 정확히 3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만든 블로그입니다. 전체 포스팅 개수를 40개로 계획을 했었고 포스팅 주기는 평균 3일에 한 번, 그리고 1포스팅 개수도 평균 3일에 한두 개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포스팅 내용도 정보성이 80%, 광고성이 10%, AI가 판단 못하는 광고성이 10% 정도가 됩니다. 에드포스트 신청 일자는 블로그 개설 후 정확히 89일 주말이 되기 전에 신청한다고 금요일에 하였습니다. 최소 방문자 수는 최근 한 달 정도 신청하기 전에 일평균 방문자가 200명에서 300명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는 별개로 에드포스트 신청을 하면 보통 승인 메일이 1일에서 5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2월 26일쯤 금요일에 신청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 3일절을 지내서 3월 2일 화요일날 오전 8시 20분에 정확히 메일을 받았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에드포스트 승인을 받기까지 저는 하루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 중 최소 방문자 수를 제외한 제가 3개월 전에 철저히 계획한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부러 테스트 해보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걸 자료로 쓸 예정이었기도 하였고 이 정도 최소 기준만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제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네이버 에드포스트 승인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포스팅 개수 주기 1포스팅 개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방문자 수와 포스팅 내용입니다. 우선 최소 방문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더라 통신을 기본으로 볼 때 일평균 방문자 수가 100명 이상은 돼야 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평균 방문자는 제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 100명 이상은 에드포스트 승인 한 달 전에는 꾸준히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최대한 본인과 맞는 주제의 블로그에 가서 정성스럽게 블로그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고급스러우면서도 아주 달딱지근한 어휘로 이웃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웃 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는 좀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이웃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방문자 수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이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방법론으로 황금 키워드 및 이슈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블로그 개설 후 초기에는 어차피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닙니다. 그 나중이 3개월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발생될 일까지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초보 블로거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본인 스스로 직접 실수를 해봐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의 말만 들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글 쓰는 스타일과 마케팅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천차만별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스타일과 반드시 접목시켜서 최선의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정답은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제가 최대한 그 가이드라인이나 통계에 따른 기준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자기 블로그에 녹여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스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스팅 내용은 정보성 글을 적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정보성 글만 적는 사람도 있고 광고성 글만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 50%, 광고 50%를 적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정보성 글을 80% 적고 광고성 글을 20%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의 최소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는 나와 있으니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기준입니다. 정보성 글의 중요성은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꾸준히 수익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광고글을 보러 오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정보성인지 광고성인지 모를 교묘하게 작성될 글 역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작성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통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방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재방문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의식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성 글의 중요성은 초보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현재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부분을 말해보겠습니다.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순방문자 수를 얻기 위해서, 재방문율을 얻기 위해서, 방문 체류 시간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종 정보성 글을 가공 편집해서 셉컴 블로그에도 내용을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제가 작성한 글이니까 재가공도 가능한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티스토리 등의 다른 블로그에도 내용을 편집해서 충분히 가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도 내용을 적용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 말고도 정보성 글의 중요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초반에 조금 힘이 들 수 있겠지만 미래에 내가 투입해야 할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보성 글을 적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애드포스트 승인은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승인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